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특별수익과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일정 비율은 상속인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 중에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적 상속분의 절반을, 그리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적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유류분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님에 참고하시면. 먼저 사건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은 2020년 33일에 사망을 했고, 망인은 생전에 특정 자녀가 총 8명이었는데 그중 2명에게 대부분 재산을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는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해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다른 상속을 받은 두 자녀에게 제기를 한 것입니다. 망인은 사망 당시에 별다른 재산은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년 12월 23일 사망을 했고 배우자 1명, 그리고 자녀 8명이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청구를 한 것이었고 원피고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고, 자녀 8명이 재산을 받지 못한 6명이 원고가 되었고 재산을 받은 2명이 피고가 되었습니다. 2004년에 생전증여 시작을 했고 그 사이에 걸쳐서 여러 해에 걸쳐 가지고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2016년경에는 이미 사전에 증여했던 재산에 대해서 수용이 되어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피고 H가 가진 땅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증여가 끝나고 2020년 12월 23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먼저 대법원 판결의 원심이었던 창원지방법원 판결을 보면 먼저 유류분 인정을 했습니다.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 19분의 1,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녀 8명과 배우자 1명이고 자녀 같은 경우는 1, 배우자 같은 경우는 자녀분의 1.5배를 해서 1.5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분을 8명이었기 때문에 8, 배우자분을 1.5로 해서 총 9.5분의 1이 법정 상속분이었고 그 중에 2분의 1이기 때문에 19분의 1이 자녀들의 유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들에게는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범위 내에서 반환 의무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원물 반환, 토지가 있다라고 하면 토지의 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반환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 H의 경우 원고 1인당 약 한 700만 원 정도 금액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원고가 6명이었으니까 700명에 700만 원에 6명에서 총 4,200만 원 정도 지급이 인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유류분 반환 시에는 원칙적으로 원물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증여받은 부동산이 현재 존재하고 소유권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이 수용되거나 제3자한테 매각이 되어서 환가가 된 경우, 금전으로 환가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전에 대해서 가액 반환을 명하는 경우들. 그래서 해당 사례에 있어서도 원물 반환이 적용된 부분도 있고 가액 반환이 적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이 소유를 여전히 소유 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물 반환이 적용이 되어서 19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명령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가액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에 수용되어서 보상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가액 반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물 반환 같은 경우는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지분이 결국 되는 것이고, 지분을 특별히 뭐 분할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19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19분의 1에 대해서 지분을 이전을 하게 되면 19분의 6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각각 9분의 1씩 소유를 하게 되고 나머지 19분의 13에 대해서는 피고 G나 H가 각각 소유를 하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매각함에 있어서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 일부 지분만 매각을 하려고 하면 사실 매각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이미 이러한 소송을 통해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양측이 동시에 매각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매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별도로 또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가액에 대해서 매수를 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전체 지분을 매각을 해서 각각 나눠 가져라라고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원물 반환으로 이루어졌다 하면 후속적인 문제가
남을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액 반환은 가액이 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금전 지급하는 것으로 전개됩니다. 원심에서 다투어졌던 부분 중에서 기여분 부분이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기여가 있으면 그 기여도에 따라서 법정 상속분을 초과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 측 같은 경우는 망인을 특별히 부양을 하고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뭐 망인 생전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제 부양을 했다. 그리고 부동산 관리도 직접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법적 기여분 인정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기여의 내용과 정도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해당 부분뿐만 아니라 추후에 기여분을 주장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내용으로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밥을 차려드리고 뭐 용돈을 드리고 이 정도라고 하면 그것은 기여분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에 단순히 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기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 인정이 될 수 있고 사실 기여분 같은 경우는 쉽사리 인정되지 않고 특별한 상황에서 법원이 약간 조정을 하기 위해서 기여분을 활용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기여분이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인정이 된다라는 원칙적인 모습은 있지만 기여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상속이라든지 증여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수익 관련해서 항변을 했는데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 증여를 받거나 유증을 받은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성급 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상속분에서 공제 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교육과 자립을 도왔다라고 해서 원고들도 이미 특별수익을 받았으므로 해당 부분을 공제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 교육비라든지 독립 및 사업 정착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사실 이제 자녀 두 명한테만 모든 재산을 주고 여섯 명한테 한 푼도 안 줬다라는 것을 사실 조금 의문이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명에 대해서도 일종의 뭐 현금 지원들이 있겠죠. 이제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뭐 사업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사업비를 줬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자녀 교육과 자녀 지원은 통상적인 부모의 의무에 해당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분의 성급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기각을 하는데 이런 자립 부분에 있어서도 대부분은 현금 지원을 했던 부분들이 많고 왜냐하면 현금 지원을 하지 않으면 또 증여세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현금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추후에 이런 특별수익 항변과 관련해 가지고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같은 경우도 단순히 뭐 대학 교육까지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뭐 해외 유학을 했다든지 좀 더 특별한 남들이 받기 어려운 이제 교육을 받았다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지 특별수익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이 이루어졌는데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인용이 되었고 피고들이 불복을 해서 법원이 파기환송, 즉 원심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주된 부분은 유류분 비율 19분의 1을 모든 증여재산에 일괄 적용한 것은 법리에 위배된다라는 것과 수증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투입해서 가치 증가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상속 개시 전에 처분된 재산 가치는 처분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처분 시점부터 상속 개시 시점까지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 시점이 2020년 전에 수령했던 수용보상금 2016년에 수령했던 가치를 변환을 해서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건 주로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한 이 화폐 가치를 계산을 하는 건데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을 들어가 보면 이 GDP 디플레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 이 현금이 오르는 가격, 현금이 상승하는 비율이 적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부동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 유류분을 받는 경우가 훨씬 금액이 금전적으로 더 큰 경우가 많다라는 점에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현금 같은 경우도
이 현금을 수령을 해서 다른 대체 부동산을 다시 매수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 부동산에 매수한 가격이 올랐을 때 대체 부동산의 금액을 반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 자체만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현금 상승률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이 대체 부동산 금액을 반영하시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어렵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원심은 수증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형태를 변경을 해서 가치를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을 유류분 산정기초재산에서 공제해야 된다라는 법리를 위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 H가 증여받은 토지 지목을 변경하는 등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서 부동산 가치를 높였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해당 부분은 원심 파기환송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목 변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임야라든지 뭐 답이 있을 경우에 뭐 농지 같은 경우에 있을 경우에 이를 대지로 변경했을 경우 사실 가치가 그만큼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 전환에 따른 비용들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나 노력을 투입해서 가치를 높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고 부분의 지분을 그대로 인정을 한 것은 과도하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목 변경이나 상상 변경이 있다. 라고 해서 그로 인해서 가치가 증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장을 해야 할 것이고 관련 증거도 충분히 제출을 하셔야겠습니다. 올바른 유류분 반환 범위와 관련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19분의 1로 해서 유류분 계산을 했는데 유류분 초과액 계산을 할 때는 피고 증여재산에서 피고 자신의 유류분액을 뺀 부분이 유류분 초과액이 되는 것이고 이 반환 비율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개별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 그리고 모든 피고들의 유류분 초과액 초과해서 피고별 반환 비율을 또 별도로 산정을 하고 이 피고별 반환 비율의 원고 유류분액을 곱해서 피고별 반환액을 다시 계산하는 약간 다소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 간에 동일한 금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받았고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치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똑같이 19분의 1에 대해서 무조건 반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확하게 피고별로 반환해야 될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은 원심 방식 유류분 19분의 1 일괄 적용은 모든 피고에게 동일한 비율로 반환을 요구하여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피고분의 유류분 초과 정도에 비례해서 반환 책임을 분배함으로써 피고들 사이에서도 형평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정확한 재산 가액을 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가 변동률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수증자가 기여한 가치 증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확한 반환 범위 계산 다수의 이제 유류분을 받은 피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비례적인 계산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